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7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7번을 보도록 하세요. 매립지 가스에 의한 환경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매립지 가스라는 것은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되겠죠. 대부분이 CO2와 CH4가 됩니다. 자, 가번 화재와 폭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려고 하면 가연성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CH4가 됩니다. 4번 VOC 용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기서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그리고 답은 충분한 산소 제공으로 인한 식물 성장. 여기서 매립지 가스와 식물 성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스 발생으로 인한 식물의 성장, 저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식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매립지 가스 내 VOC 함유로 인한 건강 위해.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굳이 이제 식물 성장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가스 때문에 식물이 성장이 잘 일어나는 것보다는 식물 성장도 억제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건조된 고형물의 비중이 1.3이며 건조 이전의 설러지 내의 고형물의 함량이 42%일 때 건조 설러지의 케이크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여기서 케이크라는 것은 수분이 제거된 설러지를 케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식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설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수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고형물 플러스 수분인데 여기서 분자에는 함량을 집어넣어요. 함량. 그리고 분모에는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비중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율과 고형물을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고형분의 함량이 42%로 나와 있으니까 고형분이 42%예요. 그러면 수분 함량은 100에서 42%를 빼게 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58%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형물과 함수율을 더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 함량에 대입하겠습니다. 고형물의 함량이 42%. 그럼 0.42가 되겠죠? 그리고 수분의 함량이 58%니까 0.58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이 1.3, 물의 비중은 안 주어지더라도 1.0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함량이 100으로 나눠서 대입했으니까 설러지의 함량은 1, 전체가 100%니까 따라서 설러지의 비중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이 되느냐면 1.10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수분이 90%인 젖은 설러지를 건조시켜 수분이 20%인 건조 설러지로 만들고자 한다. 젖은 설러지 kg당 생산되는 건조 설러지의 양은 여기서 젖은 설러지 kg당이라는 것은 1kg을 기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수분이 90%예요. 그럼 P1이 90%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처리를 해요. 그럼 수분 함량이 20%가 되는 것은 P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g당 생산되는 젖은 쓰레기 젖은 설러지 kg당이니까 W1이 1k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W2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W1 자리에 1kg, P1 자리에 90, 그리고 P2 자리에 20을 넣어서 W2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값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계산값을 사용을 하면 W2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0.125kg이 되죠. 자, 그리고 증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한다.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W1에서 W2의 값을 빼주면 제거된 또는 증발된 수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분뇨 처리 최종 생성물의 요구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뇨의 최종 생성물의 요구 조건입니다. 다음에 위생적으로 안전할 것, 다음에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할 것, 다음에 최종 생성물의 감량화를 기할 것, 다음에 공중에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 생성물이라는 것은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나번처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종 생성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최종 생성물은.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에 보면 폐수 처리 설러지를 연소하기 위해서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처리라는 것은
미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번 수분을 제거하고 고효물의 농도를 낮춘다. 자, 연소를 위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을 제거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 연소가 잘 되겠죠. 대신에 고효물의 농도를 어때야 되죠? 높여야 됩니다. 다음에 통상적인 탈수 케이크보다 더 높은 탈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탈수 케이크라는 것은 탈수된 슬러지를 말하는 거죠. 탈수 효율이 낮을수록 연소로에서는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탈수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면 연료비가 향상되어서 최대 슬러지의 처리 용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연소실과 열부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되어 있어요. 자, 가번 열부하가 설계된 연소실의 최적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열부하라는 것은 연소실 최적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를 판단한다. 그래서 열부하를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 이렇게 표기하죠. 자, 그리고 나번 폐기물의 고유 발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위 발열량을 기준하죠. 그리고 답은 열부하가 너무 작으면 미연분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한다. 미연분이나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열부하가 어때요?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실의 설계 시에 회분 연소식은 연속 연소식에 비해서 열부하를 크게 설계한다고 그랬어요. 열부하를 크게 설계하는 것은 회분식이 아니라 연속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회분식과 연속식의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액화 분무 소각로입니다. 자, 액화 분무 소화기의 특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광범위한 종류의 액상 폐기물 소각에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액상 분무 소각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액상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어요. 다번에 구동 부분이 없어서 고장이 적은 편이고 다번에 소각제의 처리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체 폐기물을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고체 폐기물을 소각하려고 하면 필요하겠죠. 충분한 연소로 로 내에 내화물의 파손이 적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충분한 연소로 로 내 내화물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화물의 파손을 막아줘야 되는 게 특징 중에 한 개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액화분무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액상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치이고 그 장치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동층 소각로라는 것은 화격자 소각로에 비해서 연소 온도가 낮아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들죠. 대신에 전처리라는 파쇄를 통해서 입자를 파쇄시킨 다음에 우리가 소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번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서 질소산화물도 적게 배출됩니다. 다음은 론의 온도의 자동 제어와 열 회수가 용이하다. 답은 론의 추결량이 높아서 투입이나 유동화를 위한 파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파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파쇄라는 전처리가 필요하다. 다음에 연소 효율이 높아서 미연분의 배출이 적고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하다. 미연소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타지 않은 미연소분이 적으니까 2차 연소실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유동층 소각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5번 에틸렌의 고위 발열량이 15,280kcal/s의 삼성이라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틸렌 C2H4를 산소와 결합을 해서 C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그리고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발생하죠. 따라서 반응식을 완성해 보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를 CO2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를 H2 앞에 보내요.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반대로 산소 계산합니다. 저기 산소가 2개짜리예요. 2가 되니까 4개, 1개짜리 2개가 있으니까 합이 6개. 그러면 이렇게 가면 산소가 2개짜리죠. 2분의 6은 3.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요. 왜? 우리가 기체에서
기체에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S 미테일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기체가 최적이잖아요. 그럼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H2량이라는 것은 반응식에서 개수가 H2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에틸렌에서 개수 H2량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는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의 정발 잡열을 다른 말로 수분의 응축열이라고 하는데 고차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은 609H 플러스 W, 그리고 기체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은 480 곱하기 H2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조건에서는 기체니까 고위 발열량에서 480 곱하기 H2량이라는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H2량이라는 것은 H2의 개수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32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저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는 고차와 액체, 그리고 분자식으로 주어지는 기체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6번. 소각로에서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자, 그러면 이 같은 방향을 사용하는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질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죠. 즉 수분의 함량이 낮고 저위 발열량이 큰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주로 사용해요. 어떤 방법이죠? 병류식. 자, 그러면 병류식과 반대가 되는 게 향유식. 향유식을 다른 말로 역류식이라고 그러죠. 폐기물의 질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수분의 함량이 높고 저위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 향유식 또는 역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유식과 병류식은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향유식을 다른 말로 역류식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쓰레기의 이송 방향과 배출가스의 흐름 방향은 반대. 반면에 병류식은 쓰레기의 이송 방향과 그리고 배출가스의 흐름 방향은 같은 방향. 주로 교리식과 본교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답이 되고 중요한 내용은 향유식과 병류식이니까 향유식과 병류식 두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분해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열분해라는 것은 소각과 다르죠. 소각은 발열 반응, 열분해는 흡열 반응. 자, 그 다음 열분해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소각은 산소를 이용하죠. 자, 그리고 열분해라는 것은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고온 열분해, 저온에서 이루어지는 저온 열분해. 그래서 중간 온도가 1000도씨를 기준해서 1000도씨 이상 고온, 1000도씨 이하 저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온 열분해에서 발생하는 연료는 고체나 액체, 반면에 고온 열분해에서 발생되는 연료는 기체 연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가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에 의해서 유기성 물질을 분해와 응축 과정을 거쳐서 기체, 액체, 고체, 상물질로 분리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가스상 주요 생성물로서는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그리고 대상물질 특성에 따른 가스 성분들이 있다. 답은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경우에 열분해 효율 저하와 에너지 소비량 증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소각이든 열분해든 분리하죠. 라번에 연소 가스와 공정이 높은 흡열 반응인데 비해서 열분해 공정은 외부 열원이 필요한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소 가스와 공정, 연소. 자, 그리고 여기서 열분해. 따라서 연소는 발열, 그리고 열분해는 흡열. 따라서 반대가 되죠. 열분해는 흡열, 그리고 연소는 여기 발열.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어요. 라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부탄이 1000kg을 기화시켜 15m의 삼성바의 속도로 연소시킬 때 부탄이 전부 연소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15m의 삼성의 속도로 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간이 시간이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부탄을 연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부탄 1000kg을 연소시켰을 때
시간당 15m의 삼성으로 연소가 되면 몇 시간이 걸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도가 시간당 미터의 삼성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부탄이라는 연료는 킬로그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을 S미터의 삼성이라는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N미터의 삼성, S미터의 삼성 같은 거예요. N은 스탠다드, S는 스탠다드, N은 노멀. 둘 다 표준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부탄 킬로그램을 S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탄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과 최적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분자량은 조사해놨죠. 탄소가 12짜리가 4개, 수소 1짜리가 10개, 그래서 58kg이에요. 그리고 최적은 기체 상태의 모든 물질은 22.4 S미터의 삼성의 최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1kmol에 해당하는 분자량과 최적을 이용을 해서 1000kg을 S미터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1000kg 곱하기 얘를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22.4 S미터의 삼성 분의 58kg을 하든지 22.4 M미터의 삼성 나누기 58kg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위에 있으니까 분자량이 아래쪽에 58kg 분의 22.4 M미터의 삼성을 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N미터의 삼성이 나와요. 그러면 자, 부탄 1000kg이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니까 386.2069 N미터의 삼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연료를 시간당 15N미터의 삼성씩 연소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느냐는 거죠. 그래서 386.2069 N미터의 삼성 나누기 시간당 15N미터의 삼성을 하게 되면 25.75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는 단위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시간당 15N미터의 삼성이니까 주어진 부탄의 단위를 N미터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그때 사용을 하는 기준은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과 최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주 성분이 탄소가 10개, H가 17개, O가 6개, N이 1개인 셀러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자 한다. 폐기물 5kg을 소각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 지금 산소하고 더해주면 연소죠. 그러면 C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는 H2O, N은 N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탄소 D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이렇게 10개. HD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17은 8.5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1개예요. 근데 여기는 N2로 나오잖아요. 질소는 N2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둘 다 1개, 질소는 무조건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1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0.5로 곱해주면 1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췄고, 이제 산소. 여기 산소가 2개짜리가 10개. 2개짜리가 10개니까 20개가 되겠죠? 자, 여기 1개짜리가 8.5개. 여기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28.5개. 이 값을 여기다 놔주는 게 여기다 6개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22.5. 여기 22.5 나누기 2. 그러면 11.2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소 반응식을 개수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폐기물 얼마를 소각하느냐? 5kg을 소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자량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탄소 12짜리가 10개, 그리고 수소 1짜리가 17개, O 16짜리가 6개, N 14짜리가 1개. 이렇게 계산하면 247이 됐어요. 그래서 247kg일 때, 자, 산소 11.25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2kg, 5kg에 해당하는 X. 이렇게 해서 이론 산소량을 kg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면 되겠죠. 산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공기 중에 산소는 최적으로 21%, 질량으로 23.2% 존재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kg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로 나눠주는 거죠? 질량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7.2874kg에서 0.232로 나눠주게 되면 31.41kg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질량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산소에 최적비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질량비를 사용하느냐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팁의 설명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50번. 폐기물의 열분의 시 생성되는 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라번의 NOx라는 것은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연료가 생산이 돼야지 오염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아래 설명에 부합되는 복토 방법은 굴착하기 어려운 곳에서 폐기물을 위생 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렁지 등에 폐기물을 살포시키고 다진 후에 복토하는 방법을 말하며 복토할 흙을 타지에서 가져와서 복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구렁지 등에 폐기물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구렁지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넓은 부분이겠죠. 자, 거기에 폐기물을 넣은 다음에 다시 복토를 해요. 근데 복토할 형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죠. 이 방법을 우리가 평지 매립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입니다. 연소실의 온도는 85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소가스의 처리 시간은 2초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 그 이유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완전 연소라는 것은 다 태우는 거죠. 나번 화격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은 연소가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답은 다이옥신 등의 유해가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화격자의 온도를 올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 중에서 퓨얼 NOx의 저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퓨얼 NOx라는 게 있고 스몰 NOx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몰 NOx라는 게 온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연소용 공기 중에서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연소용 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저감 효과가 높은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료적인 측면에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에서 갑은 연소실에 수증기를 주입을 한다. 답은 2단 연소에서 연소시킨다. 답은 연소실 내 산소 농도를 낮게 유지한다. 답은 연소용 공기의 예열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 여기에서 퓨얼 NOx에 대한 가장 저감을 높게 할 수 있는 것은 단계별로 연소하는 1단계 연소와 2단계 연소로 단계별로 연소하는 2단 연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적인 측면에 스몰 NOx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배연타랑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연타랑법이라는 것은 연기 속으로 나가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연타랑법이라고 합니다. 갑은 활성탄 흡착법에서 SO2라는 아황산 가스는 활성탄 표면에서 산화된 후에 수증기와 반응해서 황산으로 고정된다. 여기서 활성탄이라는 것은 흡착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 흡수법에서는 탄산 나트륨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흡수액의 pH를 7로 조정한다. 다음에 활성산화 망간을 상온에서 SO2 및 O2와 반응해서 황산 망간을 생성한다. 다음에 석회석 설러지를 이용하는 흡수법은 타락률의 유지 및 스케일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액의 pH를 6으로 조정한다. 자, 이거 설명해서 답은이 틀렸는데 활성산화 망간은 흡수제로 일단 사용을 하고 흡수제로 사용하는 활성산화 망간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황산암모늄과 석고가 되겠죠. 자, 석고라는 것은 황산칼슘을 석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로나 보일러에서 열정산 시 출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출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축열 손실, 그리고 방열 손실, 그리고 배기 손실이 출열 항목에 해당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기 손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6번 보면은
폐열 보일러에서 1200도씨인 연소 배기가스 10Sm의 3 per kg 파워의 속도로 공급되어 200도씨로 냉각될 때 보일러 냉각수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인가? 보일러 내에 열 손실은 없으며 배기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1.2kcal per Sm의 3승도씨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흡수된 열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GC 델타 T로 계산하거든요. 열량은 GC 델타 T. G라는 것은 가스량, C라는 것은 비열, 델타 T라는 것은 온도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량 G라는 것은 배기가스량, C라는 것은 평균 정합 비열, 델타 T라는 것은 온도차,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배기가스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배기가스량이 지금 10Sm의 3승 per kgh예요. 자, 그리고 비열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2kcal per Sm의 3승 도씨. 자, 그리고 온도차. 높은 온도가 1200도씨, 낮은 온도가 200도씨. 그럼 1200도씨에서 200도씨를 빼주면 온도차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4승 kcal per kg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답은 간을 운전 시 전열 효율 향상에 의한 성원 시간의 연장. 자, 간을 운전을 했을 때 전열 효율 향상에 의해서 성원 시간을, 온도를 높이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단축을 시켜야지 연소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연장이 아니고 단축. 그다음에 열작 감량을 적게 해서 완전 연소화. 그리고 복사 전열에 의한 방열 손실 감소. 그다음에 최종 배출가스 온도 저감 도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 효율 향상에 관계되는 것은 나번, 답은, 라번.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성원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의 발열량이 9000kcal per Sm의 3승인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는, 자, 이론 연소 가스량은 10Sm의 3승 per Sm의 3승, 기준 온도는 15도씨, 연료 연소 가스의 정합 비열은 0.35kcal per Sm의 3승 도씨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했을 때 이론 연소 온도를 T2라고 나타내는데 어떻게 계산하죠?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는 HL이라는 저의 발열량 나누기 G라는 가스량 곱하기 C가 비열이에요. 플러스 T1, T1이라는 것은 기준 온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HL이라는 저의 발열량이 얼마냐 하면 9000kcal per Sm의 3승이에요. 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고의 발열량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고의 발열량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식에서는 고의 발열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발열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 발열량은 저의 발열량으로 전환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라는 가스량은 10Sm의 3승 per Sm의 3승, 비열은 0.35kcal per Sm의 3승 도씨입니다. 플러스 얼마죠? 기준 온도가 15도씨.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2586.43 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별 발열량을 짝지어 놓은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단위는 kcal per kg입니다. 폐플라스틱은 5000에서 11000, 그다음에 도시 폐기물은 1000에서 4000, 그리고 하수 설러지는 2000에서 3500, 그다음에 열분해 생성 가스는 12000에서 15000. 여기서 랍은 열분해 생성 가스가 이 정도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틀린 문제는 랍은. 이 내용도 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60번, 다음 기체를 각각 1Sm의 3승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 이론 산소량이 가장 많은 것 또는 이론 산소량이 가장 적은 것, 또는 이 말은 이론 공기량의 값이 가장 큰 것, 이론 공기량의 값이 가장 작은 것,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그 값이 많으려고 하면, 우리가 산소의 값이 크려고 하면 반응식에서 산소의 값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완성을 했을 때 산소가 제일 많은 게 이론 산소량이 이론 공기량이 제일 큰 값이고 이론 산소량이 제일 큰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반응식을 내가 완성을 하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뭐냐면 이론 산소량이 가장 많으려고 하면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가 많아야 돼요.
탄소하고 수소가 많으면 외부에서 소모되는 공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탄소와 수소가 가장 많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제일 많은 게 뭐죠? 프로판,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C2H6, O2는 자, 탄소가 2개니까 2CO2, H가 6개니까 3H2O, 자, 산소 4개, 3개, 7개, 3.5개. 자, 그리고 C3H8. 자, 탄소가 3개니까 3CO2, H가 4개니까 4H2O, 산소 여기 6개, 여기 4개, 10개, 5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CO. 자, CO는 CO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수소 H2O가 되겠죠? 저기 산소가 1개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산소가 제일 많은 게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은 것은 탄소와 수소가 제일 많은 연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데 굳이 반응식을 완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우리가 세이브 할 겸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푸는 게 좋겠죠. 일일이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서 맞출 수 있는 거나 결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탄소하고 수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소모되는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값이 가장 큰 것은 또는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 가장 큰 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